자,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이번에 원전 얘기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운송 담당 애널리스트고요. 남인식 연구원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주창하는 바 원전에 대한 이슈가 크죠. 네. 원전을 기저발전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 원전 관련 기업들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죠. 이제 당선되면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크게 바뀔 예정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서 원자력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방향이 이렇게 크게 전환이 되니까 방향성 보고서 원전에 투자하자 이렇게 많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방향성만 놓고서 하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성까지 포인트를 놓고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 지금 SMR 관련주라고 이렇게 종목들이 뜨고 있는데 대선 이전에도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죠. 대장 종목인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PBR이 한 6배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카카오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올라온 수준에서 다시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기가 이벤트가 남아 있을까 하면은 다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방향성뿐만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까지 좀 놓고서 면밀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공약 같은 것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세분화가 분명히 필요한 거죠. 네. 신규 증설을 할 거냐, 아니면은 기존의 시설을 효율을 올릴 거냐, 또는 이제 수출에 어떤 포인트를 둘 거냐, 뭐 이런 것들의 세분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 공약을 좀 더 뜯어보면. 그래서 발전 공약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겠다. 두 번째로는 원전 수출하겠다. 마지막은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해서 SMR을 개발하겠다. 상용화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공약집이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한 자료는 이제 대통령을 위한 원자력 이슈 문답 10선이라고 해가지고 주한규 교수 등 국내 원자력 공학과 교수 10명이 모여가지고 대선 후보들을 위해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이 주한규 교수라는 분이 사실 윤석열 선거 캠프죠. 참여를 하면서 에너지와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정책들을 많이 입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상당히 가치가 있는 자료인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이렇게 퍼즐을 잘 맞춰보면은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 비중은 한 30에서 40%까지는 올려야 되고 전체 에너지 시장에서? 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원자력 발전 믹스 한 30%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40%까지는 올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네. 탈원전 폐쇄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라 그건 폐쇄하고? 네, 그거는 이제 좀 뒤쪽에 말씀드릴 건데 탈원전 폐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사실 원전 공약이라는 게 좀 관성이 있습니다. 이전 정부의 계획이 차기 정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단기간에 뚝딱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최소 아무리 빨라도 10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뭐 사업 준비 단계만 5년, 뭐 건설 준비 단계만 2년, 시공 단계만 7년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이죠. 과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런 제약 사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발전 믹스를 올릴까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3번 질문으로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텀이라고 하는 시기, 이게 기간별로, 그러니까 타임 스케줄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래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가스터빈, 복합화력, 유연탄 대비해가지고 건설 기간만 하더라도 8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비유를 하자면은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 오토바이처럼 급점거, 급제동이 가능해가지고 계획하고 뚝딱 만들 수가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기차처럼 제동거리가 깁니다. 그래서 갑자기 멈출 수도 없고 갑자기 만들 수도 없다 보니까 탈원전 폐지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권의 원전 공약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원전 관련된 기업에 대한 이 원전주 투자 전략 그리고 그렇다면 저런 내용들을 조합해 봤을 때 어떤 기업이 그래도 가장 포인트로 몰리는지
깔때기라고 해야 될까요? 돈이 몰리는 곳이 어딘가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요약을 드리면은 일단 차기 정부에서 목표는 원자력 발전 설비 10기가와트를 더 증설을 하는 겁니다. 네. 뭐 발전소 기준으로 하면 10기를 더 추가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원전은 장기 프로젝트라서 관성이 작용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집권 기간 안에 원자력 발전 양을 늘리려면은 네. 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좀 제한적입니다. 일단 초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가동률을 올려야겠죠. 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76%인데 이론적으로 1년 안에 90%까지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혜를 받는 종목은 한국전력이 될 수가 있겠죠. 오히려 한국전력이. 네, 첨두 발전인 비싼 발전인 LNG 발전을 줄이고 싼 발전인 원자력 발전을 돌리면은 코스트 리덕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계산을 해보면 약 4조 원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컨센서스가 한 15조 적자를 보고 그렇죠. 볼 전기료를 지금 계속 동결시키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 적자를 보는 상황인데 뭐 4조 정도 코스트 리덕션 효과가 기대가 된다면은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서 원전 관련해서 원전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빨리 수혜를 볼 수 있는 한국전력에 주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정 KPS가 다음으로 수혜를 볼 수가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자료 화면 보시면 이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신규 원전, 즉 집권 기간 안에 신규 원전을 만들기가 어렵다 보니까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전 수명이 40+20이거든요. 근데 네. 문재인 정권에서는 추가적으로 가동 안 해서 20년 더 가동 안 하고 다 노후 원전은 정지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노후 원전은 수명을 연장을 시키겠죠. 그렇게 되면은 유지 보수 관리 업체인 한정 KPS가 수혜를 볼 걸로 전망이 됩니다. 네. 원래는 2030년 안에 매출액이 다 끊기는데 매출액 지속성이 이제 답보가 되는 거죠. 한국전력, 한전 KPS, 한전기술과 두산중공업 타임 스케줄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원자력 프로젝트라는 게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것부터 챙기자. 그게 이제 한국전력, 그다음에 한정 KPS,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사실은 한전기술과 두산중공업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원자력 관련 대표 종목으로 한전기술을 꼽고 있는데요. 이제 정책적으로 원전을 짓겠다라고 딱 점을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이들 기업이 매출액을 인식하는 게 5년에서 6년 뒤에 실제로 발주를 받습니다. 네네. 근데 주가가 이미 올라온 상황에서 매출액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퀘스천 마크. 네. 알겠습니다. 해외 이슈도 같이 매칭을 시켜봐야 되니까 뭐 유럽에 좀 에너지 문제도 많고. 네. 네, 뭐 원전에서 지난번에 저희 엠바이오니아 그 수필터 물 걸러내는 필터 업체. 네, 한국 원전에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소에 뭐 공급하는 업체들도 작은 것도 봤는데. 네.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원전 전략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남인식 운송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